자, 이제 여러분들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좀 가볍게 들어도 될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 수학적 확률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사위가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동가능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즉 각각의 근원 사건들, 각각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않은 상황일 때는 앞서 얘기했지만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직접 부딪혀 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크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결국 경험적 확률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직접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져보고 어떤 특별한 값에 향해 그 결과물이 향해 간다면 그것을 확률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n번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n에 대해서 횟수 rn만큼 발생한다면 그리고 내가 던진 이 시행이 충분히 많았다면 n분의 rn 즉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수렴하는 것,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향해 가는 그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멋있게 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n을 무한히 키워가다 보면 전체 경우의 수 n분의 n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rn, 이것은 rn과 어떤 이상적인 확률 p 사이의 간격의 절대값은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의 아주 유식한 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충분히 큰 수,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를 그냥 확률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얘가 확률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p, 확률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100번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표는 독감 환자 100명, 충분히 큰 인원들을 체크하고 있네요.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 투여했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시간에 따라서 완치된 환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5일 이내, 자 얘는 3일 이내 완치자, 얘는 4일 이내 완치자, 5일 이내 완치자, 얘는 6일 이내 완치자, 7일 이내, 8일 이내 완치자, 총 100명이에요. 5일 이내 완치자는 요만큼이죠. 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은 얼마예요? n은 100이죠. R100이라고 해야 되겠죠. RN이. R100은 얼마예요? R1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일 이내 완치를 말하는 거죠. 사건이 5일 이내 완치자 수가 바로 100명 중 5일 이내 완치자 수가 R100이 되겠죠. 그게 몇 명이에요? 6 더하기 12 더하기 26 이게 되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44명이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확률은 거의 뭐와 동일하대요? n분의 rn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n이 100이고 rn이 44잖아요. 4로 나누면 25분의 11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끝. 자, 지나갈게요.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고 우리가 ns 원래 수학적 확률은 ns분의 na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얘는 사건 A의 개수잖아요. 이게 그냥 뭘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를 어떤 넓이 개념으로 바뀐 거야. 넓이 개념. 그래서 영역 전체, 영역 S 전체 넓이. 어떤 영역 A의 넓이, 사건 A의 넓이, 표본 공간 전체의 넓이에서 사건의 넓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넓이로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간단하진 않아요. 하여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가 있어. 이 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PCD가 둔각이래요. 얘가 둔각이래요. 둔각.
둔각이란 건 90도 이상, 90도 초과를 말한 거죠. 자, 여기서는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잘 봐요. 우리가 반지름이 5, 얘를 중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 세로 그릴까요? 여기서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각이든 다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가 180도잖아요. 원주각, 중심각. 얘는 원주각인가요? 원주각은 몇 도예요? 모두가 90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으면, 자, 요 안에 있으면 둔각이 되고 요 밖에 있으면 90도보다 적어져서 예각이 되는 거죠. 얘는 둔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이 점 P라고 하는 게 이 원의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원의 안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점 P의 위치라는 게 여기에 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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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뭐라고 말하고? 전체 넓이는 요거잖아요. S의 넓이. S의 넓이는 우리가 뭐 가로 세로가 10이니까 100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반원의 넓이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얘가 사건 A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반원이니까 곱하기 반지름이 5니까 5의 제곱 파이 5의 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25 파이 이게 바로 반원 A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사건 A의 확률은 뭐가? PA는 100분의 25 2분의 2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으로 약분하면 4가 되겠고 하면 8분의 1 파이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하는 것은 자, A라는 집합이 공집합과 표본 공간 S 사이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부터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여기 설명 있는데 다시 안 쓸게요. 우리가 모든 사건은 이런 관계를 집합 관계를 만족하죠. 모든 사건 A는 공집합과 표본 공간 S 사이에 있고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0부터 해서 표본 공간의 넓이를 벗어날 수 없을 거고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엔 얘를 다 뭐로 나누는 거예요? 다 NS로 전체 경우의 수 분해로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얘는 0 되잖아요. 얘는 1이잖아요. 얘는 사건 A의 확률이죠.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벗어날 수 없고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0% 발생 확률 0% 1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확률 100%를 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와 100% 사이에 즉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S의 확률은 뭐야? 표본 공간 전체 확률이니까 100%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0이겠죠. 여기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확인했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확률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꺼내요. 자, 흰 공이 나올 확률 3개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3개가 다 흰 공일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이네요. 자, 얘들아 3개를 꺼낼 때 흰 공만 3개 꺼낼 수도 있고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는 가능하지만 검은 공 3개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흰 공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100%네요. 1. 확률은 1이죠. 3개 모두 검은 공 1 나올 확률.
사건 B가 3개 모두 검은공이어야 돼. 검은공이 2개인데 어떻게 3개를 꺼낼 수 있어? 일어날 확률 0. 0%, 0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차시 확률의 뜻에 대해서 좀 길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확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한 단어 한 단어,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낯선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